분명히 경고하는데 악플 달지 마세요. 악플 달지 마시고, 제가 당신한테 그딴 욕 처먹을 만큼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돼.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관예우 사법개혁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판결이나 뭐 검찰의 수사 결과,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을 아주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줘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처분을 한 검사나 판사, 경찰 이름들은 다 누군지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부정한 짓을 하기가 어렵겠죠. 사후적으로라도 판결이나 어떤 문서를 통해서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근데 전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다고 봐요. 지금 그 사법 신뢰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 그랬잖아요. 10년 후에 달라질까요? 택도 없다고 봐요. 똑같을 거예요. 20년 후에 똑같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따위로 하고 이따구로 가면은. 저번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법원 도서관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법원 도서관을 갔다 온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 사법개혁 백과사전이라는 이거를 메인으로 만들면서 좀씩 계속 업데이트했던 게 사기백과사전이라고, 그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뭐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유사한 사건들 같은 거를 판결이나 언론기사나 판결 같은 걸 좀 취합해서 하나의 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면은 저도 보기 좋고, 뭐 제가 잘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도 뭐 관련돼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좋은 거잖아요. 이용하면은 그 정보를 잘 취합해서 정리해서 모아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사기 사건에 언론기사 나왔으면은 그 사건의 사건 판결 번호를 확인을 해서 그 판결을 찾아가지고 그 해당 언론기사에 이제 같이 붙여서 그 렌더링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 만들어 왔었는데, 언론사들 중에서 판결 번호를 적시하는 언론사가 법률신문밖에 없어요. 법률신문 외에 다른 언론사들은 사건 번호를 기재를 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사기백과사전 그걸 업데이트를 하면서 무슨 코인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A코인이라는 사기 사건. 그 언론 기사를 보고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찾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다 비실명 처리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기 사건이 터졌어. 그 사건의 판결이 났어. 그럼 그 사건 판결 번호를 아는 것도 어렵지만, 근데 내가 그걸 알아냈어. 해당 코인이 무슨 뭐 코인이라고, 알파코인, 베타코인이라고 이름을 특정을 해주면은 이 판결이 이 알파코인에 대한 판결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언론 기사에도 비실명 처리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결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코인에 대한 판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판결이 존나 비실명화돼 있어가지고 무슨 암호문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런 개 같은 짓거리를 우리 사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판결에 다 비실명 처리가 돼가지고 코인 이름조차도 알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사법 체계가.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정리하려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솔직히. 이미 사기로 다 처벌받아가지고 피해자는 100원짜리 땡전 한 푼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기친 새끼 이름을 가르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코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안 가르쳐 준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나는 지금 생각해도 진짜 정신병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제도나 정책을 만든 그 사법부의 대가리인 새끼들이 진짜 존나 무책임하고 정말 다리만 지키고 있고 진짜 대가리에 든 거 하나 없이 어떻게 저 따위로 정책을 처음 만들어 놓고,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실명 처리가 안 된 실명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데가 법원 도서관 일산에 있는, 거기 와서 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가서 예약해가지고 이제 가면 뭐 볼 수가 있긴 한데, 보면 아무것도 못 적어 나와요.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A라는 사건 번호에 판결문을 찾았는데 그 판결문 번호에 보면은 뭐 그게 알파코인이라고 써 있었어.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뭐 이 사건 번호에 그 코인이 알파네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존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사건 번호 외에 아무것도 못 써가지고 나오게 검사를 또 처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에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어요 법원에다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1심에 패소했어요. 항소심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그거 안 가르쳐줘도 된대요 그거. 코인 이름을 알면은 네가 인터넷으로 뭐 검색하고 해가지고 그 사기친 새끼가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다 이래가지고 이미 지들이 법원에서 이거 사기라고 판결했는데 그 코인 이름도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이따위 나라에서 무슨 사법개혁이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카라큘라 논란 이후에 그 힘든 시간을 저는 그 리걸몬스터라는 AI 기반한 플랫폼을 만드는데 아주 온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업데이트 해나가고 하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뭐 씨발 판결을 줘야지 그걸 가지고 뭐 쫑딱거리면서 이런저런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기친 새끼들 사기 코인 이름도 쳐 안 가르쳐주는 나라에서 판결문 돈 받고 쳐 팔아먹고, AI는 무슨 이미 뒤쳐졌고 뭐 택도 없다고 봐요. 뭐 이미 챗GPT나 뭐 여러 그 LLM 서비스들이 많이 대체하고 있을 뿐더러 당연히 다 사람들이 그걸로 대체되겠죠. 정보 검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량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도전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어디 뭐 변협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고, 돈은 못 대줄 망정 최소한 판결이라도 공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진짜 비관론적이에요. 제가 그 플랫폼 서비스를 만든 것도 제가 컴공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제 홈페이지 만들면서 저도 제가 직접 개발을 뭐 한 5, 6년 이상 했고, 최근에 그 AI 기술이 나오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엄청 쉬워졌어요, 옛날보다. 그리고 제가 원래 그런 데 관심이 많고, 제가 큰 돈 안 들이고 상당 부분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할 만한 분야는 아니죠. 뭐 돈이 돼야지.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법 신뢰도가 뒤에서 두 번째인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그러니까 뭐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또 제가 가족이 있고 또 자식도 있고, 제 아들은 이런 같은 그런 데서 살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좀 좋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악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이었어요. 아, 연예인들 힘들겠다, 왜 저렇게까지 악플을 쳐쓰고 할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감을 못 하겠어요, 진짜. 저는 평생을 20년 동안 단 하루도 뭔가 할 일이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멍 때려본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항상 공부도 오래 했고, 항상 뭐에 쫓기듯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사회생활 하면서는 돈 벌어야 된다는 거, 가족이 생기고 나서는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이런 항상 뒤에서 뭔가 귀신이라도 쫓아오는 것처럼 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멍 때리면서 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그 악플 쓰는 애들의 그 심리나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내 채널에 와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지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 짓거리를 할까? 진짜 할 일이 없나 그렇게? 할 일 없으면 게임이라도 하지, 넷플릭스라도 보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한 존나게 악플을 당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구나. 이게 사람들이 X를 하고 연예인들이 하고 이런 누군가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이죠. 토요일인 그 친구가 또 그랬고, 스토커한테 시달리고 이런 과정에서 악플 달리고 이런 거를 못 견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던 건데, 참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생각해서 열심히 제가 뭘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걸몬스터 거기에서 트롤버스터라는 구글 크롬 익스텐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AI 기술이라는 게 챗GPT 같은 회사나 이런 큰 대기업들, 미국에 있는 큰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API로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지, 구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내가 악플러를 고소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찾아가가지고 캡처해서 다운받고 뭐 고소장 쓰고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란 말이에요. 저도 악플러 고소하기 귀찮아요. 안 해요. 그래서 저한테 사과하면 봐준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여러 명을 잡았는데, 그리고 한 명 더 잡을 것 같은 애가 있어요. 하여간 그 익스텐션을 쓰면은 그 웹브라우저에서 익스텐션이니까 클릭 몇 번 하면 고소장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뭐 돈 내고 쓰라는 게 아니라 공짜로 쓰세요. 고소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고 고발을 많이 하세요. 고발을. 내가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너무 모욕적으로 그렇게 공격해서 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제3자가 대신 고발해서 그 사람 좀 지켜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런 데다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구글한테 민사소송을 걸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카라큘라 사건 때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익명 사이버 레카 그 개새끼들이, 내가 그렇게 지금 생각해도 걔를 잡으려면은 구글에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글에 정보를 안 준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영장을 갖다 줘도 안 줘요, 구글에서. 그래서 니들이 안 주니까 내가 씨발 악플 쳐 당하고 있잖아. 니들이 방조한 거야. 널 같이 손해배상해. 이렇게 해서 제가 구글한테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 1심 판결이 안 나왔는데. 근데 그거 하나,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에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내 목적은 그거예요. 이렇게 악플 쓰는 병신들이 다 뒤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익명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구데기 같은 생각들을 막 배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피해를 안 주면 상관없지. 근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정말 문제다 그거는. 그래서 그 악플러 새끼들이 다 뒤져버렸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있다고 해서 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 목표는 그거예요. 우선 첫 번째 목표, 내 채널에다 악플 달지 마. 난 씨발 잘못한 거 없으니까 같은 댓글 달지 마세요. 진짜로 경고합니다. 달지 마세요. 제가 뭐 트롤버스터 만든 거 구글이랑 소송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미국의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탈덕수용소랑 뻑가 사건 있죠. 저 지금 변호사잖아요. 제가 미국에 아는 변호사 한 명 섭외해가지고 MOE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국에서 이렇게 악플 다는 사람들 신원을 꼭 특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미국 법원에 소송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그 방법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뭐 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너무 바빴고 리걸몬스터 만들고 또 뭐 집에 가서 애도 봐야지 사무실 운영도 해야지 재판도 다녀야지 저한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이제 좀 의지가 생겼어요. 이건 정말 문제다. 국회에 있는 새끼들이 이런 걸 해결할 의지, 원숭이가 우주선 만들어갖고 달 날아간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말의 기대가 없어요. 국회나 뭐 정치권 이런 쪽으로는. 저는 하여간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견적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꼭 좀 편집하지 말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미국 변호사 그중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 계시면은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뭐 제 사건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꼭 악플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은 한국에 소송하고 미국에 소송해야 되는 거는 그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소송하고 당연히 뭐 비용은 지불해야죠. 정당한 비용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경고하는데 악플 달지 마세요. 악플 달지 마시고 제가 당신한테 그딴 욕 처먹을 만큼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인생을 훨씬 더 진중하고 깔끔하게 살았어요. 악플 쳐쓰고 이런 병신이 다는 새끼들보다 내가 훨씬 열심히 살았어. 훨씬 같은 댓글 달지 마시고 작년에 저한테 악플 달았던 새끼들 보면은 제가 댓글창을 막아놓은 것 중에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캡처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변호사를 이제 섭외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그냥 생각해보고 있어요. 소송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같은 댓글 달았던 사람 중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좀 많이 지쳤어요. 하지만 지쳤지만 좀 지친 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뭐 최대한 열심히 살고 있고 또 그게 누군가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은 거죠. 제가 뭐 그렇게 누구한테 도움 주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돈 벌고 내 가족들 부양하고 그러려고 사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고. 오랜만에 찍어서 어떻게 마무리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계속 주저리 네가 알아서 적당히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